넌 당연히 힘들고 해선 안 되지. 다른 사람들도 힘든 거 참으면서 인생 살고 있는데 너는 좋은 직장 다니면서 왜 그러냐. 철이 없다. 배가 불렀다. 아주 그냥 꼴 빨면서 불평불만만 많다. 또 그래, 내가 나약하게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을 순 없어. 다 똑같은데 나도 참아야지. 난 이거에 질 수 없어. 난 도태될 수 없어. 여러분, 아픈 거 참는 거 그거 멋있는 거 아닙니다. 위령 곰탱이 짓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 중독자 온우입니다. 이렇게 좀 오늘은 많이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조금 민감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처음에 웃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직장인 우울증입니다. 좀 무거운 단어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증세가 있고 어떻게 극복을 해야겠다, 어떤 방법이 있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알다시피 이 채널이 그런 일반적인 정보성 전달보다는 조금 더 딥한, 평소에 하기 힘든 그런 고민들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힘든 직장인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한국의 문화, 인식 때문에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직장인 우울증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제가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 공무원으로 좀 한정 지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이렇게 공무원들 중에서 심각한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매우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아파도 아프다고 말조차 못하고 참고 숨기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초반에 그랬고요. 아무리 주위에 힘든 점, 초기에 불편한 점, 조금 아픈 점을 얘기해봤자 너가 배가 불러서 그렇다, 철이 없어서 그렇다, 좋은 직업이 있으면서 왜 그러냐, 이런 위로가 아닌 빈잔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초기에 어떻게 보면 관리가 되고 치유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더 심해지고 더 큰 심연에 빠져들게 되고 더 중증의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실제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객관적으로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 맞죠. 연금도 나오고 사회적 지위도 보장되고 정년도 보장되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객관적으로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이미지가 오히려 우울증에 걸린 공무원들이 자신이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객관적 상황이 좋은데 넌 당연히 힘들고 해선 안 되지. 다른 사람들도 힘든 거 참으면서 인생 살고 있는데 너는 좋은 직장 다니면서 왜 그러냐. 철이 없다. 배가 불렀다. 아주 그냥 꼴 빨면서 불평불만만 많다. 이런 소리들을 늘어놓게 되죠. 그리고 아픈 사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그래, 내가 나약하게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을 순 없어. 다 똑같은데 나도 참아야지. 난 이거에 질 수 없어. 난 도태될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면서 아픈 걸 숨기고 참게 되더라고요. 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딱 그랬습니다. 좋은 학교 나와서 고시 수석 합격하고 정말 누가 봐도 괜찮은 스펙으로 좋은 인생 살고 있었죠, 객관적으로. 하지만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힘든 점에 대해서 고민을 토로하고 얘기해봤자 돌아오는 건 아까 말한 위로가 아닌 빈잔이었습니다. 배가 불렀네, 철이 없다, 좀 참아라,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냐, 이런 얘기들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숨기고 참게 되더라고요. 그래, 좀 진득하니 나도 참아보자. 근데 아픈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런 건데 당연히 일이 힘든 건데 내가 왜 이것도 못 참지? 공부도 하고 그렇게 잘 참고 합격까지 했는데 요거 조금 못 참아서 내가 이걸 망칠 순 없지. 난 나약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참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그게 실수였죠. 그때 스스로 아프다는 걸 인정을 하고 아프다고 말하고 도움을 청했어야 되는데 그때 참았던 탓에 이제 아주 크게 심각하게 번지고 만 거예요. 제 우울증이, 제 아픔이, 고통이 제가 더 크게 만든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질병휴직에도 들어가게 되었고요. 사실 처음에, 초기에 조금 더 저 스스로를 돌보고 도움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심각하게 악화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극복도 더 빨랐겠죠. 저는 정말 심각한 우울증으로 악화가 되었었고 덕분에 많은 시간을 극복하는데 쏟고
힘든 인생을 보냈어요. 사실 이러한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는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냥 받아들여주는 존재가 있냐 없냐가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뭐 본인의 의지, 뭐 약 이런 걸 다 떠나서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 인식이 그 시작점 자체가 만족하기 쉽지 않아요.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럼 먼저 왜 아프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디테일하게 분석하기보다는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축약을 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가장 먼저 일단 우울증,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뭐 상처가 부러지고 찢어지고 꿰매고 이러면 눈에 당연히 보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암이든 염증이든 건강검진을 하면 보이기 마련인데, 이 우울증은 검진을 해도 보이지 않고 그냥 진단명 그리고 그냥 아프다고 말하는 그 환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저 뭐야, 어디가 아픈 거야? 그냥 스트레스 아니야? 피로 아니야? 그냥 꾀병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이게 좀 크긴 한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아파서 쉬면은 그 일은 누가 할까요? 결국 다른 누군가 하게 되겠죠. 뭐 이걸 대체하려고 여러 가지 뭐 막 유연한 고용제도니 뭐 시간제 근로자니 이런 것들 하는데, 사실 막 그렇게 실무적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내 일을 누군가 대신 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쉬는 게 눈치가 보이죠. 사람이라면 미안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일을 대신하는 사람도 그 아픈 쉬는 사람이 좋게 보일 리 없죠. 심지어 눈에 안 보이는 질병으로 쉰다? 만약 교통사고를 당해서 쉰다면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열심히 하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되지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쉰대. 그러면 바로 뭐야 쟤 그냥 다니기 싫으니까 휴직 들어가는 거 아니야? 꾀병 아니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 여러분도 뭐 겪어보신 분은 또 있을 테고, 저는 많이 겪어봐서 더 말하다가는 약간 좀 너무 심하게 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어쨌든 이유를 살펴봤는데, 그럼 이런 이유 속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 이유 자체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공직 시스템을 바꾸고 뭐 고용 구조를 바꾸고 노동 구조를 바꾸고 뭐 이런 건 사실 너무 큰 얘기예요. 사회적 문화 인식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건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서서히 변해가는 거지. 이건 좀 이론적인 뜬구름적인 얘기 말고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과연 그게 뭘까요? 그냥 뭐 이렇게 문화가 시스템이 안 되니까 결국 또 그냥 포기하고 참고 다녀야 된다?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스스로 일단 아프다고 말하는데 좀 관대해져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울증 치료의 첫 걸음은 우울증이 아프다는 거, 힘들다는 거를 인정하고 수용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거기부터 시작이라고. 근데 자기 자신이 그거조차 수용해주지 않으니까 그 한 사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면 일단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 한국에서 자랐잖아요. 전형적인 한국적 사고방식, 관습을 다 머릿속에 지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파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야, 너 여기서 겨우 이딴 거에 질 거야? 도태될 거야? 승진 안 할 거야? 경쟁이 질 거야? 뭐 그냥 피곤하고 피로인데 왜 이렇게 징징대지? 불평 불만이 많지? 아프지도 않은데 왜 그러지? 자기 자신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말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사회를 시스템을 못 바꿔도 자기 스스로는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 먼저 자기 스스로부터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들 다 그렇게 참으면서 사니까 여러분도 참으면서 살아야 된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건강은 잃어버리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물론 두려운 것도 이해합니다. 내가 승진해서 밀리면 어떡하지? 이 단체에서 도태되면 어떡하지?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 미움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런 미움보다 여러분의 건강과 몸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나중에 그걸 잃고 나서 후회해봤자 돌아오지 않는데, 그 잠깐의 미움, 잠깐의 불안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제 해치고 그런 것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바뀌자고요. 거대한 조직, 국가, 시스템이 먼저 바뀌어서 우리한테 그런 어떻게 보면 문화와 인식을 먼저 주기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런 환상을 버리세요. 나라가 시스템이 먼저 제도가 바뀌어서 우리가 편하게 아프면 아프다 말할 수 있고 휴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먼저 자기 스스로를 바꿔야 그런 것도 조금씩 장기적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스스로 아프면 아프다고 인정하고 말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이 옆에서 아프다고 말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씩 변해가는 거기도 하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거 참는 거 그거 멋있는 거 아닙니다. 미련 곰탱이 짓입니다. 그거 다 자기 학대고 그냥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전혀 멋있지 않아요.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쿨하게 인정하고 정말 못 견디겠으면 쉬고 다시 돌아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는 거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 배우자, 친구를 위하는 거고 더 나아가 사회와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주위도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고 제가 흥분을 해서 약간 세게 얘기한 면도 있는데 아무튼 모든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좀 스스로 돌봤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고민으로 또 만나요.